서울 도심 거리에서 찾기 힘든 것 중 한 가지,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버릴 곳이 없어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구석진 틈새나 화단 보이지 않는 곳에는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왜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걸까요? 쌍심지 카메라가 거리에서 사라진 쓰레기통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없어.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버리지. 날마다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쓰레기 오늘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버리고 가. 서울 거리를 걷다가 간단한 쓰레기라도 버리려고 주위를 둘러보면 거리엔 쓰레기통이 없다.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골목 으슥한 곳에 쌓여있는 휴지와 빈 컵들만 보일 뿐이다. 이곳은 서울 노원구의 문화의 거리.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번화가 중 한 곳이지만 거리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쓰레기통 찾기가 쉽지가 않다. 대체 서울 거리의 쓰레기통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이 근처에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없어.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버리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거리의 으슥한 곳에는 을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 쓰레기통이 있을 만한 자리에 쓰레기통은 없고 누군가가 비양심적으로 버린 담배꽁초, 전단지, 빈 병, 빈 컵들만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 아직 이만큼 해놓고 가요. 저지에 해놓으면 좋죠. 근데 쓰레기통을 놓으면 그 쓰레기통을 누가 관리해요?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잘 모르겠어요. 해보시면 2015년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7만 명, 서울 강남구의 인구도 거의 같은 57만 명이다. 그런데 길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수를 조사해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강남구의 거리 쓰레기통 수는 모두 934개. 그런데 노원구는 구 전체에 고작 50개뿐이다. 면적당 쓰레기통 수를 따져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 1제곱킬로미터당 강남구는 쓰레기통이 24개고 노원구는 1개뿐이다.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하면 24배 차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물론 강남구는 서울 안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 쓰레기통에 대한 수요도 많아진다. 그래서 유동인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강남구와 노원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노원구 안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한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원구는 거리 쓰레기통을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다. 그럼 2013년에 이제 거리 쓰레기통이 한 90개 정도 됐는데 한 2, 3년 사이에 50개로 줄어든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무단 투기와 장이 되거나 예. 파손된 것 중에 이제 더 이상 뭐 여기다 둬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예. 사실 설치를 하면은 또 거기 더럽다는 그런 지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설치가 안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휴식통 개수가.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된 종로구 가회동의 북촌 한옥마을. 매년 수십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거리다. 그런데 이런 북촌 한옥마을에서도 쓰레기통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희 종로구 방침이 도시비우기 사업이라서요. 예. 쓰레기통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설치하진 않아요. 타구에 비해서. 일단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 비우기 사업은 종로구가 2013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 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사업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보도상의 시설물들을 없애고 새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판, 전신주, 가로등, 소화전, 우체통 등이 보도에서 치워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의 쓰레기통도 도시 비우기 사업의 대상이라는 것. 시민들에게 필요한 쓰레기통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치워지고 신규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리 쓰레기통들을 줄이거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대체 언제부터 쓰레기통이 이렇게 줄어든 것일까? 1995년 7,607개였던 서울시의 길거리 쓰레기통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5,200개가 조금 못 되는 수준이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할 때 초기에 그 대형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조그만 쓰레기통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놨더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대개 종량제에다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종량제에다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례가 있었고 또 종량제가 아닌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통을 줄여왔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거리에서 사라져간 쓰레기통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정착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리의 쓰레기통들을 되살려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긴 일회용 컵과 담배 꽁초들. 쓰레기통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사라진 길거리 쓰레기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995년부터 이렇게 쓰레기통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그러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 네. 자기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종량제라는 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종량제 봉투를 이제 사러 가야 되고 이런 여러 불편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담아서 가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네.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지나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비율들이 계속 높아가고 그 쓰레기 비용은 제대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쓰레기 종량제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고 정착되는 단계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그 이후로 벌써 20년이 지났고 이미 이제 시민들은 당연히 쓰레기 종량제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리의 쓰레기통을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되고요. 모 지자체는 이렇게 거리 비우기 그러면서 쓰레기통까지 없애버리는데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 가면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편하게 그래도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쯤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제대로 곳곳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쓰레기통을 없애면서까지 이렇게 거리를 비워야 됩니까? 자치단체가 쓰레기통을 늘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차라리 그러면 없애는 것이 더 낫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쓰레기통이 찰 때
빨리빨리 비워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쓰레기와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청소 행정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지출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원하고 쾌적한 이제 거리를 원하는 거지. 아, 나 쓰레기 비용을 이렇게 1,000원씩 더 내는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쓰레기 버릴 수 있는데 제대로 좀 버려주고 그리고 우리 집 앞을 깨끗이 치워주고 내가 매일매일 가는 그 이제 거리에다가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 원하지. 아, 내 주머니에서 내 세금을 조금 더 덜 가져가고 거리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이 제대로 세금을 좀 그런 데를 써달라.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쓸데없는 쓰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좀 줄이고 네, 예. 청소라도 제대로 해주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쓰레기통도 잘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외국 관광객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해봤는데 한국에 와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걸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러가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합니까? 돈을 써가지고 가면서 많은 홍보를 했고 정작 왔더니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또다시 외국인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쓰레기통은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꼭 필요한 곳,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소에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많이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봤을 때 그러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이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없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딱 보면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쨌든 깨끗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들고 다니던 사람이 집에 가서 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눈에 당장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훨씬 지저분하고 그 청소를 하느라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뭐 파리 같은 데 가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통들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네.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즉 이야기하면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버려야만이 훨씬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제대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오히려 거리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한다는 예. 말씀이신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주변이 더러워지고 없으면 구석구석이 지저분해진다면 차라리 보이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이런 자치단체의 선택. 어찌 보면 나쁜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달한다는 서울 강남대로. 강남대로는 두 개의 자치구가 만나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강남대로의 동쪽은 강남구, 서쪽은 서초구다. 강남구든 서초구든 거리 풍경은 거의 같아 보이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대로의 동쪽 거리와 서쪽 거리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강남대로의 동쪽인 강남구 쪽 거리는 100m마다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어 모두 21곳에 쓰레기통이 있지만 서초구 쪽 거리는 쓰레기통이 아예 없었던 것. 서초구는 2012년부터 쓰레기통 제로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서초구도 올해 5월에 5곳의 쓰레기통을 신규로 강남대로에 설치했다. 서초구의 쓰레기통 제로 정책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차라리 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서초구도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쓰레기통을 없애고 나니까 강남대로변에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 돼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다 한 90% 이상이 재활용 쓰레기고 그 중에서도 캔이나 컵이나 정말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들이 76%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커피컵 모양의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쓰레기통 제로 정책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생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크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없애면 오히려 전체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의식이 과거와 변했고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대부분 일회용 커피컵 같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이다. 그래서 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들도 점차 생각이 바뀌고 있다. 서울시도 2012년부터 거리 쓰레기통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쓰레기통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치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치구에다가 이 쓰레기통 비용을 갖다 70% 정도를 저희가 대주고 또한 쓰레기통을 많이 늘리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쓰레기통을 늘려야 할 것인가, 줄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거리에서 끊임없이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특정인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그러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불법 투기를 누군가가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제 그 쓰레기통이 차면 그걸 또 수거해서 또 버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관리 체계죠. 그런 관리 체계가 돼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를 걷는 모든 시민들,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쓰레기통이 당연히 필요하다. 얼음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블럭 정도 걸었는데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서 거의 지금 바로 지금이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이면서도 실리적인 거리 쓰레기통 배치의 기본 원칙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네, 영상에서 봤을 때 서초구의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네. 어찌 보면 이 발생 원인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자치단체가 이 모든 쓰레기, 거리 쓰레기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례고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좀 일본 같은 데도 그 몇 군데 그런데 한 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생하면서 이제 쓰레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라 이런 것도 너무 좀 부당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 거기서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 이제 뭐 테이크아웃이라든가 편의점이다 이런 데는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고객들한테 그건 또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 질적인 서비스. 네. 우리 고객이 우리 집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나갔는데 이걸 그러면 아무데나 버리면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좋은 상생의 모델이다. 그래서 공유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이제 사실 재활용들에 대한 그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반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플라스틱 아니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재활용품에 넣으면 그 재활용이 되는 거고요. 네. 길거리에서 일반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활용 그 분리배출함만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놔도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그 2005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쓰레기통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제 쓰레기통 자체는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모두 다 설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행정을 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쓰레기통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쓰레기통을 부활하는데 몇 가지 뭐 원칙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많이 설치해라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각 지역별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집중하된 이렇게 이렇게 테이크아웃점과 편의점이 있는 장소가 있어 그런 장소 그 주변에는 좀 이렇게 약간 좀 가깝게 거리를 좀 이렇게 가깝게 해서 쓰레기통을 좀 설치를 하고 그냥 시민들 주르륵 지나가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땐 좀 또 이렇게 좀 그 거리를 좀
길게 두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행정에서 꼼꼼히 조사를 해가지고 시민 모니터링과 함께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어디다 설치하면 좋고 몇 개를 설치하면 좋고 거리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좀 하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치할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배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 쓰레기함과 그 이제 분리 배출함이 잘 표시가 없으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모양의 글씨를 조그만하게 써갖고 뭐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민들이 분리 배출하고 싶지만은 바쁜데 그 조그만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원칙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서울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서초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커피컵 모양의 쓰레기통은 굉장히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20년이 지나면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인식하고 거리에서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많이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 투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도라든가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행정에서는 먼저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법 투기를 하더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고 교육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고쳐질 때까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어떤 쓰레기 관련된 정책, 환경미화원들을 줄고 예산이 줄고 하는 정책들을 보면 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당국에 대해서 이 쓰레기와 관련돼서 혹시 좀 던지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모든 그 이제 선진국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가 이 행정을 첫 번째로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들이 약간 좀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시민들이 열심히 또 분리 배출을 해놓으면 재활용이 잘하게끔 하는 이런 행정들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 관리가 공무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도심은 많은데 뭐 강남구에도 굉장히 많은 도심이 많은데 관리하는 공무원은 한 명이에요. 그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 보니까 그 명예직 공무원들이라고 요즘 우리 정년퇴직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명예직 공무원 이렇게 딱 좀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좀 이렇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명예롭게 그리고 봉사하면서 정말 뿌듯하게끔 그런 걸 느끼면서 이런 관리도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다 단속되면 우리 돈 27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거리가 깨끗한 것은 강력한 단속과 무거운 과태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식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열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멀쩡한 자동차도 유리창이 깨진 채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금세 쓰레기통이 돼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주변을 오염시키고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누군가 거리에 무심코 쓰레기를 하나 버리면 그곳이 나중에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리는 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논쟁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시민의식을 키워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